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음식 얘기 중에 돼지고기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물론 돼지고기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안 하고 갈 수는 없죠. 이슬람교는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가? 이 얘기는 안 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이거 말고도 돼지에 얽힌 다양한 재밌는 얘기들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이슬람교가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걸 금하고 있죠. 근데 왜 이슬람교는 돼지고기를 먹는 걸 금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사람들 중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맛있는 고기는 이라고 말하면 돼지고기라고 답을 해요. 제가 봐도 사실은 가성비까지 따진다면 돼지고기가 가장 맛있는 고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고기는 특정 부위만 여러분들이 좀 맛있는 편이고, 또 한 가지 아주 잘 구우셔야 돼요. 좀 잘못 구우면 맛이 없어지지만 돼지고기처럼 전 부위가 다 맛있고 삶든 찌든 굽든 어떻게든 맛있는 고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금했을까요? 라고 말하면 이 돼지가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이거죠. 오직 먹는 거 말고는 쓸데가 없어요. 무슨 농사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집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쓸데가 없어요. 오직 먹는 것. 그럼 문제점이 뭐죠? 그러면 가장 경제적으로 이해한다면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효율성이 없다. 쉽게 표현하면 물어볼까요? 돼지는 대세김질을 하나요? 안 하죠. 그럼 인간, 우리는 대세김질을 하나요? 여기서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토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대세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저희는 풀 같은 걸 직접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돼지와 인간은 음식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돼지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게 필요한 식량은 4kg, 위에 곡물을 주어야만 한다고 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 아주 옛날엔 모두가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러면 부자에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가난한 사람들의 식량을 4kg 뺏어서 부유한 사람들의 1kg의 고기를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이 먹을 식량을 뺏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돼지는 덥고 건조한 지역, 이 중동 지역에서는 잘 안 맞는 동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돼지는 땀샘이 있나요? 없죠. 땀샘이 없다는 건 체온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런 말을 뒤집어 말하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주로 물을 뿌려줘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동물의 세계 이런 데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돼지가 이렇게 진흙 속을 뒹구는 장면을 주로 보실 텐데요. 그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먹을 물도 부족한 지역에서 돼지에게 체온을 조절한다고 물을 뿌려준다? 이건 더더욱 어렵죠. 하물며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동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돼지는 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돼지를 타고 가실 수도 없지요. 근데 재밌는 건 돼지에게 짐을 싣기도 어려울 것 같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돼지의 다리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이동에 적합한 다리는 아닐 겁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돼지에게 얻는 효용보다는 사실은 비용적 측면이 더 많았기 때문에 종교의 율법으로서 그걸 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종교의 율법보다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슬람은 왜 돼지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테마였고요. 돼지에 관련된 좀 재밌는 얘기를 몇 가지 해볼까 싶어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발음 나빠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돼지를 뭐라고 하십니까? 피그. 고기를 뭐라고 하십니까? 밋. 그러면 돼지고기 피그 밋 맞나요? 아니죠. 우리가 포크라고 하시죠. 왜 그러면 다른 나라를 씁니까? 이렇게 말하면 19세기까지도 영국은 어땠었냐면 그 상류층이 불어를 사용했나 봐요. 프랑스어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 포크라는 단어는 프랑스에서 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흐라고 하는 이 프랑스어, 제가 좀 발음은 좀 나쁘게 이해해 주시고 해서 유래한 단어가 포크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엔 돼지고기의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왼쪽으로 보면 아시아 쪽 같지 않으세요? 근데 202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돼지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인당 연간 소비량이 40kg에 달한다고 하지요. 그 뒤를 이어서 북아메리카가 대략 1인당 연간 30kg 정도를 소비하고요. 아시아는 대략 15kg 정도밖에 소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유럽연합은 참 재밌어요. 소비량도 가장 많지만 여러분들이 말하면 수출량도 가장 많아요. 그래서 돼지고기 수출량에 가장 많은 수출하는 나라가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연간 2억 5천만 두의 돼지고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가 돼지고기를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본 말 중에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인데요. 왜 이름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인가 이렇게 말하면 발생지가 아프리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우리나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딱 돌기 시작하면 실제 여러분들이 돼지고기 소비량이 현격하게 주는데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과에 해당하는 동물에게만 전염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전염이 안 된다니까 축산 농가를 위해서 가능하시면 꼭 소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돼지고기는 아주 건강식품이라고도 하죠. 필수 아미노산이 9가지나 들어있고 100g당 단백질이 25g 정도 들어있어서 계란 또는 두부 이런 것보다 월등하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돼지는 조상이 누굴까요? 돼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생돼지, 멧돼지였죠. 멧돼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재밌는 게 주로 동틀력 또는 해질녘에 주로 활동을 하는데 힘이 무지하게 강하대요. 그리고 민첩하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멧돼지 같은 경우는 천적이 호랑이 같은 경우 배운 거 없었다고 하죠. 우리나라를 놓고 봐도. 근데 이게 어떻게 가축이 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말을 하면 큰 멧돼지를 잡아다 사육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새끼 멧돼지를 잡아다가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송곳니를 자르고 그러고 이제 사육을 시작해서 어떤 야생성을 잃어버린 이제 지금 가축이 된 것이죠. 근데 가축화되면서 외형도 많이 변했죠. 딱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멧돼지랑 머리는 좀 작아지면서 몸통은 좀 커지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많은 돼지고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돼지로 바뀐 것이죠. 이 돼지에 관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이 좀 많으신데요. 우리가 보통 머리 나쁜 사람들한테 돼지 같은이라고 말하는데요. 돼지는 머리가 전혀 나쁘지 않답니다. IQ가 75에서 85 정도 되고요. 잘 교육만 시킨다면 사실은 반려견들보다도 더 머리가 좋다라고 하지요. 또 생각해보면 돼지는 우리가 이런 말도 있어요. 저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할 때 무슨 의미로도 사용하십니까? 엄청나게 먹는다. 이러면서 돼지 같은 놈이라고 하는데 돼지는 놀랍게도 일정한 양을 먹으면 더 이상 먹지를 않는답니다. 그리고 돼지는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TV 같은 거 보시면서 막 똥 위를 굴러다니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공간이 좁을 때 그렇고요. 공간을 넉넉하게 주게 되면 돼지는 자기가 잠자는 자리와 배변하는 자리를 명확하게 가린다고 해요. 하긴 제가 시골에 살 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했던 장난 중에 하나가 이런 장난도 있죠. 돼지꼬리가 있는데요. 돼지꼬리를 당기시면 돼지는 바로 앞으로 툭 튀어나갑니다. 이런 특징도 좀 갖고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왜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따 삼겹살 편을 제가 따로 하나 만들면 그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돼지를 조선시대 이럴 땐 거의 먹자고 키운 게 아니었고 실제로 많이 키우지도 않았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돼지를 키웠던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똥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재래종 돼지는요. 성격도 고약하고 몸무게가 30kg 정도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고기를 먹자고 키우긴 좀 어려운데 이 고기의 필요성 때문이라 똥 때문에 이렇게 무슨 느낌이야? 왜 똥이 필요해? 농경사회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비료의 필요성 때문에 돼지를 키웠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은 재래용 돼지들이 거의 없죠. 지금은 필요한 게 똥이 아니라 고기다 보니까 외래종, 주로 영국산인데요. 영국종을 데려다가 개량을 해서 고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육류 소비량을 보니까 대충 평균적으로 55kg 정도, 1인당 연간 55kg 정도의 육류를 소비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대략 27kg 정도의 돼지고기를 소모하니까 거의 육류 소비의 절반 가까이를 돼지고기를 사랑하는 이런 민족이기도 하죠. 또 하나 재밌는 건 쌀 소비량은 1인당 평균 59kg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나쁘게 해석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고기 반, 밥 반 정도 먹는 이런 수준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중국은 육류 소비량이 한 51kg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돼지 소비량은 20kg 정도 되니까 육류 소비량 거의 비슷한 것에 비해서는 돼지 소비량이 우리보다는 적은데요. 이 적은 제일 큰 이유는 뭐 때문인가는 그들은 양을 먹는 지역이 주로 있어서 그렇다고 하죠. 평균값을 낸 거니까요. 하긴 이건 있어요. 우리보다 적게 먹는다? 평균적으로 1인당 평균값이 그렇고요. 전체 소비량을 계산하면 갑자기 미쳐버리죠. 그 많은 인구를 곱하셔야 되니까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소고기는 날로도 많이 먹는데 왜 돼지고기는 바싹 튀겨 먹으라고 할까? 또는 바싹 구워 먹어라. 왜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말하면 첫 번째는 기생충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6kg도 먹고 바싹 구워 맛없다고 살짝 구워 먹는데 소는 기생충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소는 초식동물이다 보니까 그 기생충이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답니다. 근데 돼지는 잡식성 동물이어서 이 기생충이 인간에게 큰 피해를 좀 줄 수 있다고 하죠. 근데 물론 최근에는 발생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바싹 구워 먹는 게 좋은 게 돼지고기는 좀 상하기가 소고기보다 좀 쉽다고 해요. 좀 구워 먹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단순한 이유입니다. 소고기는 들이켜도 맛이, 풍미가 훨씬 좋지만 대진년들이 들이키면 특별한 풍미를 느낄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익혀 먹는 것이 훨씬 맛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익혀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